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반발했고 정의당도 복합 쇼핑몰이 지역 발전 공약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지방의회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 설문조사 결과 광주 5개 구와 전남 지역 5개시 모두 의회에 대한 평가가 전체 평균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 가족과 현대산업개발이 민형사상 합의를 마치고 25일부터 장례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고 관련 경찰 수사는 붕괴 원인 규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안 퍼플섬이 파리 패션쇼 무대 배경으로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에 이어 또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들고 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정의당은 복합 쇼핑몰 유치가 지역 발전 공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호남에도 복합 쇼핑몰 설립이 추진됐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한 정황이 있다며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직접 광주 시민들을 자주 만나 수건 사업을 이뤄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뜨끔해할 만한 그런 광주 쇼핑몰에 2탄, 3탄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게 경고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주도로 지난해부터 이미 복합 쇼핑몰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수조 원이 투자되는 지역 발전 공약을 논의하면서 광주에서는 국비가 투입되지도 않는 복합 쇼핑몰이 공약이 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복합 쇼핑몰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지 구체적인 방식과 로드맵과 그 목표치를 내놔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없거든요.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광주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며 복합 쇼핑몰은 지역 발전 공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화적 욕구나 이런 게 점점 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맞는 어떤 문화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인프라들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가 쟁점이 되면서 대선 전국의 지역 발전 논의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기초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광주 5개 구와 전남 5개 시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 지방의회 역량 만족도 평균 점수는 2.82점으로 단체장이나 공무원 역량 만족도 평균 점수보다 낮았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은 지자체는 신안군이었습니다. 한평군과 영암군, 보성군, 장성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역량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자체는 목포시였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019년 독감 백신 황제 접종 논란, 지난해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의원의 갑질 논란 등 잦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광주의 경우 5개 구 지방의회 점수가 모두 하위권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26위로 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고 광주 북구가 25위, 광주 동구가 23위, 광주 서구가 21위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남구 의회에 대한 지방의회 평가가 평균 점수를 넘었습니다. 전남은 시와 군 단위의 평가가 크게 달랐습니다. 순천과 여수, 나주, 광양, 목포 등 5개 시의 지방의회 평가는 모두 평균 점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군 단위는 평균보다 낮은 곳이 진도와 구례, 무안, 강진 등 4곳에 그쳤고 나머지 13개 구는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현대산업개발과 모든 민형사상 합의를 마쳤습니다. 장례 절차는 오는 2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경찰 수사는
붕괴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 가족들과 현대산업개발이 모든 보상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일 마지막 희생자가 수습된 지 2주 만입니다. 6명의 희생자 중 지난달 장례를 먼저 치른 1명을 제외한 5명의 장례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4명은 광주에, 나머지 1명은 강릉에 빈소가 마련됩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은 앞으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려 사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겨진 이 숙제들, 많은 피해자들, 상가분들, 입주자분들 또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가 제안하는 게 상생협의회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경찰 수사도 한창입니다. 경찰은 피트층 바닥에 설계 하중보다 2배 많은 무게가 가해졌다는 전문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 붕괴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을 입건한 경찰은 앞으로 건설사고조사위 등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관련 책임자들의 신병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에선 어제 일일 확진자 3천 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은 4,073명의 확진자가 나와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4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소재 요양병원 3곳에서 66명이 집단 확진됐고 병원 한 곳에서도 9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선 순천의 요양병원과 나주 소재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2,01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새학기 광주 지역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에게 매주 2회 신속항원 검사가 권고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새학기 방역 학사 운영 방안에는 다음 달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자율적으로 검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직원들에게는 주 1회 매주 일요일 저녁에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신속항원 검사 키트 210만 개를 확보하기로 했고 현재 확보한 키트 15만 개를 내일부터 긴급 배부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6년 만에 초대 전당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직무대리 체제에서 제한적이었던 문화전당의 업무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가 이강현 신임 아시아 문화전당장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당이 개관한 지 6년여 만인데 네. 첫 초대 전당장이 되셨습니다. 예. 먼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아시아 문화전당과 아시아 문화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두 개의 조직이 통합되면서 이제 국립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선 조직 내부의 어떤 조직의 일원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조직의 구성원 간에 또 어떤 문화적 또 이 조직 구성원 간의 어떤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조직이 새롭게 일원화된 어떤 통합기관으로서의 출범을 시도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계가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이렇게 저희가 조직의 통합을 통해서 새롭게 출범한 국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초대 기관장으로 부임하다 보니까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방송 35년의 어떤 드라마 PD의 경력으로 드라마 콘텐츠를 만들려 왔던 경험을 잘 살려서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정말 시민 여러분께 함께 다가가는 열린 문화전당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전당이 정말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또 알리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전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전당이 참 많은 문화 콘텐츠도 생산해내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
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하고 소통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들은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실제로 전당이 실험적인 문화 창작소의 역할을 나름 해온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조금 전문적이거나 또 아직 지역 사회에서 다루는 어떤 문화 전당이 다루는 콘텐츠의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복잡함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는 그런 평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우선 먼저 지역의 문화예술계와 많이 듣고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공간의 어려움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정표나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편리하고 가볍고 재미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주 오셔서 쉽게 익숙해지시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먼저 열린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역할과 비전이 있을 건데 네. 전당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문화계는 또 나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문화예술계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가속화했고요. 또 문화예술 현장의 예술가들도 비대면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그것을 또 시민들에게 또 문화 소비자들에게 비대면과 어떤 디지털로 접근하시고 그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저희 문화전당이 또 잘하고 있는 예술과 문화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보다 좀 창의적으로 창작도 하고 제작도 하고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융복합 기관으로 저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어떤 기반을 담는 대표적인 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인 비전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가지고 계신 중장기적인 정말 비전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장기적으로는 광주가 해야 할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어떤 기능 가운데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이 중요한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선 지역 사회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문화예술가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문화전당이 아시아를 대표하고 또 광주 지역의 아주 정말 관광을 포함해서 공연 전시의 어떤 확실한 그런 그 시민들이 자주 찾아오시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린 기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9월에 발표할 그 중장기 발전 계획에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그것에 알찬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이 또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패션쇼에 한국을 대표하는 무대 배경으로 선보여 한국의 전통미와 어우러진 퍼플섬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통 보랏빛으로 물든 신안 반월 박지도의 퍼플교. 바다 위를 가로질러 곱게 뻗은 퍼플교가 모델들의 런웨이 무대가 됐습니다. 제작진들은 퍼플교를 거니는 모델들의 자태를 카메라에 연신 담아냅니다. 유네스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이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패션쇼에 소개됩니다.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파리 패션 위크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상에서 개최됩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영상으로 제작돼 전 세계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한국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해일 디자이너는 망설임 없이 신안 퍼플교를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올해의 트렌드 컬러인 퍼플색,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BTS 컬러 역시 퍼플색으로 세계적인 패션 흐름과 맞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런 장소를 찾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진짜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저는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퍼플교는 런웨이 주무대로 천사대교와 전용노을의 백길 해수욕장 등이 패션쇼 영상에 담겨집니다. 사계절 보랏빛을 간직한 퍼플섬이
한국의 전통미와 어우러져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너무나 빨리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돼서 우리 신안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자긍심 그리고 섬의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신안의 작은 섬마을이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마을이자 패션 디자인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대선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과 금호동에 설치된 대통령 후보자의 현수막 2개를 칼로 찢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현수막이 통행을 방해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남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이 착공됐습니다. 착공식에는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안양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등이 참석해 북토 서남권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축하했습니다.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은 한국관광공사가 409억 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는 4성급 호텔로 120개 객실 전체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흑산도 유세차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신안군 유세차는 오늘도 장산도를 다녀왔고 신안의 섬을 계속 순회할 것이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도 흑산도를 다녀왔는데 혹시 귀당은 이번이 처음이시냐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흑산도 방문 전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흑산공항의 추진과 관련해서 흑산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드리고 오겠다. 흑산도에 지금까지 유세차가 들어간 적이 있을까요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한 반박입니다. 영암, 무안, 신안이 지역구인 서삼석 의원은 이어 신안과 섬 주민을 위한 고민은 부디 말이 아닌 정책과 결과로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에 대한 가짜뉴스로 지역 분열을 책동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재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은 실시 설계비 예산 19억 원과 토지 매입, 보상비 95억 원이 반영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익명에 숨어 광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네티즌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험 인증센터가 빅그린 산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빅그린 산단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에 배터리 시험실 8곳을 준공하고 배터리 시험 분야 국제기준 12개 항목 가운데 11개 항목의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9년부터 39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충돌, 충격 등 3개 시험동에 26종의 인증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광양에 7,500억 원을 투자해 LNG 터미널과 저장 탱크 2기를 확대 구축합니다. 포스코그룹은 김용록 전남지사와 정현복 광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LNG 터미널 구축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까지 광양에 LNG 선박이 머무르는 터미널을 증설하고 20만 킬로리터의 LNG 저장 탱크 2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LNG 터미널이 증설되고 LNG 탱크 2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포스코그룹은 광양에서 총 8기의 탱크를 기반으로 청정연료 사용 확대와 수소, 환원 제철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양 죽향 딸기가 미국 첫 수출길에 오릅니다. 담양군은 오는 4월까지 미국의 죽향 딸기 2.1톤을 수출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300kg 물량을 첫 선적했습니다.